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젊음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가정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개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의약품의 양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은 물과 토양에 스며들어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새로운 팬데믹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지나친 심각한 환경오염의 실태,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는 폐의약품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다 유통기한 지난 건데, 사람들이 약품 폐기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린 건가요? 네, 뭐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몇몇 분들은 변기에 넣고 또 물을 내리거나, 물약 같은 경우는 그냥 세면대에 넣고 그렇게 버리기도 하시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그리고 변기에 버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 그리고 약국이나 보건소에 반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로 매우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올바른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6%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일어난 문제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우리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직접 이용해보며 기존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뭘 들고 가시는 거죠? 어제 저희가 그 종량제 봉투에 무분별하게 버려졌던 약품들인데요. 저희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동네 주민분들이 올바르게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그 루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시죠. 지금 저희가 이 폐의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한 1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30분 정도 되겠네요. 방금은 저희가 모아둔 약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케이스인데, 처리할 약품들이 극소량인 경우에는 30분을 쓰는 게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죠.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자니 또 구석에 공간만 차지하고 신경도 거슬리고 오남용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여기 보시면 이 블로그거든요. 이 사실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뭐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이렇게 설치한다든지, 근데 각 약국을 지정해서 수거를 이렇게 받기도 했죠. 분리수거함에 이렇게 별도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나요?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천하는 범위가 또 좀 한정적이에요. 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돼서 절차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센터 관계자의 말대로 지역 주민들도 같은 의견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민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죠.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뭐 한두 개 정도 버리는 건데 주민센터 가기도 거리가 좀 애매하고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좀 더 편리한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폐의약품도 분리 배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동안 몰래 조금씩 버리는 것도 찝찝하고 그랬는데 그런 제도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뭐 편의성이나 뭐 접근성 이런 게 뭐 확보가 되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과 일방적인 홍보 방식은 주민들의 외면과 홍보의 실패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공모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분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 폐의약품 수거율도 상당히 올라갈 거란 계산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특정한 도구가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고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게더타운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게더타운의 공간입니다. 먼저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 현황을 가보면 직접 배출 현황과 수거 현황을 입력함으로써 비대면으로 의견 교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전시의 공간을 통해 폐의약품에 대한 정보와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더타운 공간 내에서 의견 교환 도구를 열 수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 내 아이템에 시청각 자료를 게시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강점으로 보았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실시간 반상회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보다 좀 더 긴밀한 이웃 간의 비대면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이웃 간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상자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실생활에 얼마나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는 자원봉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우편함에 이제 저희 그 폐의약품 있죠. 그럼 넣어주시겠어요? 네, 넣어주세요. 자, 그대로. 네, 다시 빼주세요. 우편함에 약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매개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구가 이 게더타운이라면 이 우편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집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함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인 거죠. 소량이든 다량이든 우편함에 폐의약품을 두고 이 게더타운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태블릿으로 뭔가 조작하시는 게 수거를 했다고 인증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수거를 했다고 이제 알림을 두면 다른 봉사자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관리할 수도 있고 또 의약품들이 잘 수거가 됐는지 확인도 가능하죠. 바로 보건소에 가시는 게 아닌가요? 게더타운이나 그 블로그 등으로 분리배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지만 사실 이게 100% 이루어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또 약품 같은 경우도 처리 방법이 다 달라서 무분별하게 가져다 드리면 약품 처리하느라 이제 또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2차로 한 번 더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폐의약품 수거 작업은 며칠 주기로 진행되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상시 수시로 설정해 놨는데요. 생활계 유해 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수거 주기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게더타운에 안내문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퀴즈 이벤트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각 주민분들의 특성과 편의성에 맞게 시간 조절이나 수거함 배치 이런 것도 조율이 가능하죠. 네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게 아주 조금만 신경 쓰고 실천해보면 얼마든지 좋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민분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성과로는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수거함의 접근성이 낮아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사회의 공중보건과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관리 주체가 확립되면서 체계가 올바르게 잡히고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감소되어 더 넓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폐의약품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수상자들. 수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연해보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생각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보다 나은 보건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다 함께 두 손을 잡고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